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재미있게 살고 있는 주부예요. 결혼하고 한 8년 정도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좀 살만하다 싶어 재미있게 산다는 말도 하네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결혼하고 몇 년간은 꽤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야 저와 남편이 헤쳐나갈 일이니 그렇다 치고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바로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시누이만 감싸고 둔 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지금도 시어머니와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데요. 시어머니는 아들 낳으라고 성화를 부렸던 저한테는 시할머니 되시는 분한테 고된 시집살이를 해서 남편보다는 큰딸인 시누이를 편애하거든요. 또 시댁 분위기를 보니까 어느 집이든 자식 중 한 명한테 모든 지원을 몰아주더라고요. 요즘도 이런 집안이 있다니 신기하죠? 저도 그러기는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재능이 출중한 자식한테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모 마음에 드는 자식한테 그런다는 것도 저는 이해하기 어렵기는 해요. 시어머니는 장녀가 살림 미천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신우만 챙겨서 남편은 완전 뒷전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천성이 착하고 성실해서 그런 것에 한번 반항하지 않고 정말 반듯하게 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남편도 저도 신우와 시어머니한테 폭발해서 지금은 왕래를 잘하지 않고 지내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문제의 중심인 신우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 테니 잘 들어주세요. 저는 남편과 사귈 때부터 남편이 집안에서 홀대받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집 찬밥이잖아. 그러다 보니 다들 나한테는 관심이 없었거든. 공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조건 이삿짐 센터에라도 취직하라고. 나한테 공부시킬 돈 못 준다고 해서 진짜 이 악물고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 갔지. 정말 이상하다. 아니 보통 어느 집이든 아들을 더 챙기잖아? 근데 오빠네 집은 정말 거꾸로 된 것 같아. 그러게. 나는 아들이라고 지금껏 좋은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아빠가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어쩌겠어. 나는 그래서 결혼도 내 힘으로만 하고 자수성가하듯 살아야 돼. 그런데도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생각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저는 처음 사회에 나와 직장에 다닐 무렵부터 남편을 사귀어서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는 5년 정도 사귀고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이야기를 할 듯 하다가도 안 하길래 제가 먼저 질렀는데요. 자기도 결혼은 하고 싶은데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더니 며칠 후 장난스럽게 자기 처지에 대해 말을 꺼내고는 진지하게 자기랑 정말 결혼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장난해? 오빠가 어떤지 나도 옆에서 봐서 대충은 알아. 회사 다니며 바쁜데도 집안 굳은 일 다 하고 좋은 일에는 연락 못 받거나 늦게 알기도 하고 그것도 사촌동생 통해서 말이야. 나 그런 거 가지고 결혼하고 안 하고 따지고 싶지 않아. 우리 집도 뭐 나 어릴 때나 좀 잘 살았지.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아빠가 어려움이 많으셔서 나도 내 힘으로 다 뚫고 나가야 돼. 그런 거 보면 우리 천생연분 아니겠어? 나는 오빠랑 함께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자. 저 역시 제가 학비 벌어 대학 공부를 하고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회사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편과 통하는 데가 있었어요. 남편 집은 저희보다 형편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저까지 속상하더군요. 나한테 쓸 돈까지 누나한테 다 썼다는데 뭐. 한때 나는 혹시 친아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아빠가 몰래 용돈 조금씩 주셔서 그런 건 아닌가 보다 했어. 어쨌든 뭐 누나가 엄마가 돈 쓴 만큼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버는 남편 만났으니 그걸로 됐지 뭐. 신우는 어릴 때부터 미술을 배웠고 고등학교도 예고를 나왔다고 하더군요. 유화 전공이라는데 일러스트레이터로도 꽤 잘 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도 의사를 만나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상견례 때 만난 신우와 신우 남편은 똑같이 사람 무시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끝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 사위한테 절절 매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 때문에 만나는 상견례 자리인데 누가 보면 신우 시집 보내는 건 줄 알 만큼 신우 칭찬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위가 불편할까봐 계속 눈치를 보는데 저희 부모님하고 남동생도 민망해할 정도였네요. 남편 말로는 자기 엄마가 누나 시집 잘 보내서 사위 덕보는 게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어릴 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거든. 우리 일수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남자 만나 결혼해서 나중에 엄마가 너한테 투자한 만큼 다 돌려줘야 된다고. 어쩌면 엄마는 누나한테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 싶었던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는 인색하게 군 게 나는 참 그러네. 제가 불만스럽게 말하자 남편은 다 지난 일이라 괜찮다며 제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마음이 바른 남자와 결혼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신우 결혼시킬 때 정말 뻐근하다 싶을 정도로 남자 집에서 요구한 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도 그동안 들어놓았던 적금 하나 해약해서 1,000만 원이 넘게 결혼자금으로 보탰었다네요. 솔직히 그 정도로 차별받고 자라면 성인이 돼서 연락 끊고 한 푼도 안 도와줄 법도 한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하거나 그러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신우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한테 잘하지는 않았대요. 신우 남편도 명절 때에도 병원 핑계대고 얼굴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았고 시부모님 생신 때나 겨우 전화하는 정도라더군요. 저와 남편은 저희가 모은 돈으로 경기도에 있는 18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교통도 많이 안 좋고 좁은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고 저한테 정말 미안해했어요. 그래도 집은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런 작은 데도 윤진이 네 돈 쓰게 하고 미안하다. 네가 남 믿고 결혼한 만큼 내가 너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오빠, 우리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잖아. 우리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뭐 돈 얼마나 보탰다고 그래. 오빠가 훨씬 많이 했잖아. 우리 그래도 빚 없이 시작하는 거잖아. 그게 어딘데. 요즘 결혼하면서 빚 지는 사람들도 많다더라. 우리 형편에 알맞게 잘 시작한 거야. 앞으로 잘 살 거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돈독해서인지 저희 신혼생활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싸우는 일도 없었고 마음도 잘 맞았어요. 저희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시댁에만 가면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했던 것만큼 저한테도 냉정했어요. 신우는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요. 신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상함이 흘렀지만 말이나 행동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곱게 키웠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말 곱게 키웠는지 부엌일은 거의 못했고 입맛도 까다로웠고 눈이 높아서 아무거나 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뭐든 입고 걸치고 있는 게 꽤나 값이 나가는 것들이었죠. 신우는 시댁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거의 째려보듯 저를 노려봤어요. 너 같은 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자기 속내를 아주 표정에서 뿜뿜 드러내더라고요. 처음에야 저도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절대 옆을 내주지 않는 신우를 보며 가까이 다가가는 거는 포기했어요. 제가 결혼했을 때 신우 아들이 2살 정도였는데요. 저희가 집에 초대했을 때 같이 와서는 어찌나 여기저기 뒤집고 다니는지 저희 방 화장대에 있는 물건들까지 하나도 남아나는 게 없었어요. 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챙겨야 되는데 신우는 아이 기죽인다고 그냥 내버려 두더군요. 제가 쫓아다니며 물건을 치우고 정리하는데 신우는 뒤에서 자기 아들을 안고서 토닥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지우 재미있게 놀았어? 지우는 싸구려 물건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렇지? 아이, 잘했어. 이러는데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지우야, 어떤 물건이든 남의 집에서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외숙모가 아끼는 귀걸이인데 망가졌네? 이렇게 남의 거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지? 아이를 안고 있는 신우가 금세라도 나한테 소리라도 지를 것처럼 노려보는데 마침 신우 남편이 그만 집에 가자며 부르더라고요. 마치 저와 남편을 못 볼 거 본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요. 저희 부부가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는데 답도 안 하고 외면하고 나서 나가자마자 들으라는 듯 신우한테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지 말자고 했잖아. 형제가 초대해도 초대 나름이지. 이런 못 사는 동네에 좁아 터진 데를 오자고 하면 어떡해. 오래 자존심만 남아서 우리 지우한테 하는 거 봐라. 나 다시는 안 올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뛰쳐나가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어요. 됐어. 우리도 앞으로 초대할 일 없잖아. 넘어가. 애한테 한마디 했다고 저러는 것 같아. 정말이지. 누나도 매형도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 남편은 속이 많이 상해 보였고 저도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저희끼리 잘 마무리하고자 제가 나가서 다시 맥주며 안주거리를 사와서 둘이 한 잔씩 하고 풀고 지나갔네요. 하지만 그 일이 거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듣자 하니 네가 우리 지우한테 네 귀걸이 망가뜨렸다고 뭐라고 했다며? 아니 애기한테 그게 할 말이니?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잘 건사를 했어야지. 그걸 왜 우리 금보다 귀한 손자한테 뭐라고 하냐? 그까지 싸구려 귀걸이 망가뜨린 게 우리 손자 기죽일 일이야? 너 한 번만 더 우리 지우한테 그러기만 해. 나 가만 안 있는다? 지우가 어떤 손자인지 알기나 하니? 내가 희수가 지우 가졌을 때 얼마나 공을 들여서 태어난 건데. 아, 정말 속상해서 원.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마침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그 후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윤진이 나 하나 믿고 결혼했어. 2살짜리 조카한테 훈계 좀 했다고 매형이며 엄마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랑 누나가 지후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나한테는 이 사람이 소중해. 아니, 세상에서 둘도 없이 소중해. 아이가 잘못했으면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야.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서 배우는 거라고. 누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윤진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럴 거면 전화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러자 시어머니 고함 소리가 핸드폰을 뚫고 들려오더군요. 네가 결혼하더니 마누라한테 미쳐서 정신이 나갔지? 그게 여태껏 너 키워준 엄마한테 할 소리냐? 집에서 나 결혼할 때 뭐 해줬다고 그러는 건데. 나 누나 결혼할 때는 1,000만 원 넘게 보탰던 거 알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할 자격 없지. 그러니까 그만해. 그렇게 그날 이후 저희와 시댁 사이에는 아주 불편한 기류가 흘렀어요. 그 다음부터 신우는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남편 길들여서 제 편 만들었다며 비꼬아댔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못 들은 척 넘기면 그만이라 조용히 넘어갔어요. 괜히 또 분란 만들어서 시댁하고 분위기만 나빠질 게 뻔하잖아요. 게다가 신우랑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우는 아이를 맡기거나 편하게 놀고 먹을 일 아니면 시어머니를 찾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몇 번밖에 안 만난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돈 있고 학벌 좋은 것만 따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마인드여서 저는 그 후 될 수 있으면 신우와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1년에 많이 만나봤자 5번쯤 될 테니 그 정도면 잘 참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2년쯤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전적으로 신우 편을 들며 조금은 불편한 관계로 있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만하다 하며 지냈고요. 그러다가 신우 남편이 해외 학회 출장으로 보름 정도 집을 비우면서 신우가 시댁에 와서 지내기로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거실 리모델링 하는데 아이랑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며 와 있는다는 거였어요. 당시 남편이 선배가 세운 신생기업에 들어가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서 꽤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희로서는 정말 잘된 일인 게 그때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저희는 18평짜리 아파트를 나와서 34평형으로 이사를 했죠. 물론 그것도 전세였지만 저희는 어쨌든 집을 늘려가는 거니 너무 좋았고 저희 이렇게 잘 산다고 친정 부모님도 한번 모셨어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 안 부른 게 마음에 걸려서 고민을 좀 했죠. 그도 그럴 게 저희를 늘 못마땅하게만 보는 시어머니와 신우가 또 딴지를 걸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남편은 제 생각을 해서 초대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초대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자고 했어요.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형님 남편이라도 없을 때 하면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래도 집을 늘려서 왔는데 초대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큰맘 먹고 시부모님과 신우를 집에 초대했고 저는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를 잘 못 맡는 와중에도 신경 써서 요리를 하느라 좀 힘들었네요. 그런데 정말이지 시부모님도 신우도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게다가 신우는 저를 보며 또 빈정거리더군요. 올케가 우리 지우 보면 또 뭐라고 할까봐 잠깐 동네 엄마한테 맡기고 왔어. 굳이 전세 사는 집을 집들이 하겠다는데 안 올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선물 같은 거 하지 말고 급할 때 비상금 하라고 10만 원 동생 계좌로 보내는 걸로 통치기로 했어. 근데 집만 늘렸지 뭐 그대로네. 가구며 TV도 그렇고 올케는 물건 보는 안목 좀 높여야겠다. 이렇게 빈티나게 살면
집에 들어오던 복도 나가는데 그런 것도 몰랐지? 이건 뭐 남의 집 초대받아 와서는 약만 올리자는 거였죠. 저도 그동안 단련된 것도 있어서 웃으면서 잘 받아쳤어요. 저희 이러고 살아도 복 들어와서 집 늘렸잖아요. 용돈도 주셨으니 돈도 들어온 거고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신우 나이가 남편보다 3살이 많고 저보다는 6살이 많은데 시간이 갈수록 가만 보니 신우는 정말 나이값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어린애 같은 말만 하더군요. 그건 공부 많이 했다는 신우의 의사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부모님한테도 자기 필요할 때나 찾아오지 평소에는 연락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어버이날도 생신도 잘 챙기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는 시어머니나 신우가 껄끄러워도 그런 거는 잘 챙겼거든요. 아무리 그런 일이 있고 산딸이 다 되도록 시어머니도 신우도 제가 잘 지내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 낳고 얼마 안 돼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났고 남편은 졸지에 직장을 잃고 말았어요. 안 그래도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몇 달 전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결국은 좋게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은 부랴부랴 여기저기 경력직 서류를 냈지만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 낳고 몇 달 안 돼 제가 나서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아이는 친정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고요. 저는 다행히 직장 다닐 때 선배 도움으로 집에서 일을 받아서 노트북으로 재택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빠듯했죠. 저희는 결국 다시 집을 줄여서 가기로 결정을 했고 남편은 온갖 굳은 일을 마다 않고 하면서 다시 취직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은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더군요. 제가 아이 키우며 밤새워가며 일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는 못 있겠다면서요. 전에 선배 회사에서 보고 배운 거 있어서 내가 아무 지식도 없는 건 아니잖아. IT 쪽 프로그램 일이니 내가 할 줄 아는 거고 윤진이 너만 고생하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뭐라도 해야 돼. 오빠 뜻이 전 그렇다면 해봐. 나도 어떻게든 도울게. 그렇게 남편이 혼자 사업을 하겠다고 하자 한번 저희 집에 들여다보지도 않던 시어머니와 신우가 절대 안 된다며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얘, 동혁이가 사업한다고 했다며? 걔 주제에 무슨 사업이니? 안 된다. 정취직이 안 되면 지매형 병원에서 심부름이라도 하라고 해. 옆에서 왜 안 말리고 더 부채질이냐 너는? 울게. 동영이 걔는 사업 체질이 아니야. 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뭘 한다고? 지 선배 회사에서 무슨 이사까지 된다며 잘난 척하다가 꼬꾸라져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니, 내 동생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올케가 안 된다고 붙잡아야지. 이건 아니지. 오빠 회사 부도나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이런 일에는 아주 발벗고 나서서 부정적인 말씀만 하시네요.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걱정이 아니라 오빠를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신경 꺼주세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좀 세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보다 신우가 더 펄펄 뛰고 난리였어요. 어머, 지금껏 우리가 하는 말을 그렇게밖에 생각 못했다 이거지? 올케도 그렇고 동혁이도 그렇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감히 사업? 웃기지 말라고 해. 그렇게 한다고 돈이나 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위치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냐고. 저는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악담을 퍼붓는 누나는 생전 처음 봤어요. 물론 가족마다 사정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랑 누나가 똘똘 뭉쳐서 동생 하나를 바보 만드는 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었네요. 저희는 어떻게든 성공하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만 생각만큼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어요. 앱 개발을 하면 어디선가 비슷한 걸 개발해서 먼저 계약해버리는 일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직원이 들고 다른 회사로 도망가기도 했었고요. 직원 10명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 그런 걸 일일이 관리하기란 너무 힘들더군요. 저희는 또다시 집을 방 하나에 부엌과 거실이 같이 있는 집으로 옮기며 끝까지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게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보다 더 작은 집이었고 옛날 3층 주택집이라 집 자체가 춥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아예 당분간 시댁에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뭐라고 할지 너무 뻔했으니까요. 사업도 스트레스인데 가족한테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건 제가 생각해도 아니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솔직히 얼굴만 마주치면 얄미운 소리만 해대는 신우. 안 보니까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갑자기 신우가 저희 집에 왔더군요.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가 여기로 이사한 걸 알았다면서요. 그때 사온 게 두루마리 휴지 12개짜리에 햇반에 통조림 같은 걸 잔뜩 사가지고 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 받으라는 거였어요. 우리한테 연락 안 하면 평생 모르고 살 줄 알았어?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동혁이는 사업 같은 거 안 된다고. 우리 남편처럼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도 병원 운영하는 거 그거 하나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는 줄 알아? 병원도 사업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사업을 동혁이가 할 거라고 믿었다니. 옳게도 참 순진하다. 지금이라도 동혁이 말려. 이러다 진짜 망할까봐 그래. 우리는 송파구에 1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는데 동생은 이런 데에서 사니 너무 수준 차이가 심하잖아. 우리 부부 체면도 좀 생각해 주라. 어디 가서 친정 동생이 이러고 있다는 거 말도 못 꺼내. 내가 지금이라도 취직 자리 알아볼까? 친구 중에 미술학원 하는 애 있는데 거기 통학버스 운전이라도 하면 여기는 벗어나잖아. 좀 순리대로 순순하게 살면서 돈 벌어. 어머 형님, 순순하게 살면 돈 못 벌죠. 형님네도 순순하게만 사신 건 아니잖아요. 병원 확장한다고 시어머니한테도 돈 가져가시고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놓으시고는 아직 흑자로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집부터 늘려가시는 거잖아요. 저희 안 만나도 소식은 다 듣고 있어요. 일자리 알아봐 주신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다행히 저도 아직 일감은 들어오고 있어서요. 곧 어떻게든 되겠죠. 그동안 저도 정신적으로 단련이 많이 된 건지 신우가 하는 말에 동요도 없이 아주 잘 받아쳤어요. 하지만 신우가 우리 생각해서 사왔다는 무슨 재난 상황에나 줄 법한 물건들은 보니 눈물이 핑 돌더군요. 지금의 저희 처지보다 남편이 평생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구나 싶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신우가 왔을 당시에 저희가 제일 바닥을 친 건지 그 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시작은 갑작스럽게 꽤 많은 돈을 투자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였어요. 그게 남편이 전에 있던 회사 초반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남편을 그때 아주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투자자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자리를 잡을 무렵에
해외에 나가 거기서 몇 년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다 남편 회사가 부도났다는 말에 이것저것 알아보았고 남편이 혼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은 투자자와 연결이 되었고 자기 사업에 대해 아주 열심히 설명을 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투자자가 투자까지 하게 됐으니 너무 잘 됐죠. 이렇게 문이 열리니 업계에서 봐주는 시선도 달라졌나 보더라고요. 또 대학 동기 한 명이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남편은 자기한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나름 경쟁이 심한 그쪽 업계에서 점점 수입을 내기 시작했어요. 한번 숨통이 트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수익이 났고 석 달 후에는 처음 수익 난 것의 3배가 되었어요. 남편은 절대 오버하지 않고 차근차근 회사를 키워갔어요. 조금 잘 된다고 무리하게 일을 벌려 직원을 뽑지도 않았고요. 전에 있던 회사에서 선배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한 걸 봤으니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네요. 그렇게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차곡차곡 실적을 쌓아 올리고 거래처를 늘리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빚도 다 갚고 다시 이사를 갈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40평형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남편은 사업에서 난 수익을 또다시 연구 비용으로 투자하고 더 큰 회사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 돈을 충당하면서 사업을 잘 꾸려가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사업을 올려놓으니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더군요. 전에 해놓았던 것에서 지속적인 수입이 나왔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바닥을 치고 5년 정도 걸렸네요. 그 사이에 아이는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요. 저희가 단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 않으니 언젠가 신우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못됐다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가 시아버지 생신대였는데 저희가 시아버지 계좌로 돈만 보내고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해. 사람이 망했어도 인간성은 잃지 말아야지. 막말로 우리가 망하게 했어? 왜 오지도 않아? 이렇게 되니까 나만 일이 늦는 것 같잖아. 형님은 형님 일하는 게 싫어서 저를 찾으신 거 맞죠? 아니면 저희한테 그런 말씀하실 입장 아니잖아요. 형님네도 문자만 보내고 안 올 때가 더 많았잖아요. 그동안은 저희가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힘들어서 가기 어려워요. 그게 저희가 막 바닥을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였네요. 제 말에 신우는 기가 찬다며 전화를 그냥 확 끊더라고요. 이사를 오고 나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확인을 해보니까 곧 시어머니가 칠순을 맞이하더라고요. 저희는 시어머니 칠순을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는 데 뜻을 같이 했고 그 전에 집으로 초대하자고 했어요. 이제는 전세도 아니니 신우한테 트집 잡힐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는데 어쩐 일인지 신우가 시어머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 올케가 웬일이야?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고생 실컷 하니까 이제 다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도 그 좁고 우울한 집에서 어떻게 우리 가족이 다 모여? 그건 아니지. 내가 괜찮은 식당 알아볼 테니까 거기서 밥이나 먹자. 물론 돈은 올케가 내야지. 내가 내는 건 아니야. 어머, 저희 거기서 이사 나왔어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거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제가 주소랑 지도 보낼게요. 형님도 꼭 오세요. 기다릴게요. 그러고서 저희 집 주소와 지도를 문자로 보냈는데 몇 시간 동안 답도 없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군요.
여기가 정말 올케네 집 맞아? 동혁이가 돈 좀 번 거야? 뭐랬길래? 얘 무슨 위험한 비트코인 같은데 돈 털어 넣은 거 아니지? 아니에요, 형님. 그때 하던 사업이요.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오세요. 참, 지우는 그래도 데려오지 마세요.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지우가 그 성격대로 컸으면 애 때릴 것 같아서요. 제 말에 신우는 감히 자기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들인 날 신우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네요. 질투와 시기심에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그동안 봐온 그 고상한 사람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근데 왜 고모부는 안 오셨어요? 라는데 시어머니가 얼른 제 말을 막으며 이사 잘했다고 하더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늘려서 온 거야? 일이 좀 잘 되니까 또 무리한 거냐? 니들은 한번 혼을 놔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러면 어떡하니? 라는 시어머니 말에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내 어제 동혁이랑 오랜만에 길게 얘기했는데 동혁이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대. 투자자가 투자도 많이 해줬고 이제는 큰 회사에서 돈을 줘가면서 일을 해달라고 한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동혁이 무시하는 말만 할 거야? 내가 그동안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동혁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희수 너도 마찬가지다. 너는 뭐 얼마나 잘하고 산다고 그러냐? 시아버지 말에 신우는 기분 나쁘다는 듯 뾰로통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기분 나쁜 화살을 저희한테 돌렸어요. 그럼 대출을 얼마나 낀 거야? 이런 집 살려면 돈 꽤 들었을 텐데? 이번에도 전세야? 내가 말했지? 전세 살면서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네, 형님 말씀 잘 알아들었죠. 그래서 저희 집 사고서 형님하고 아버님, 어머님 초대한 거예요. 여기 저희가 샀어요. 대출도 없고요. 저희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형님. 돈도 허투루 안 쓰고요. 그 말에 신우는 입술이 말 그대로 일그러지면서 질투에 찬 표정으로 남편을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신우 등만 두드렸고요. 저녁을 다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신우가 또 지르더라고요. 동혁이 무슨 사기 같은 거 치는 거 아니지? 되지도 않는 거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이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허름한 옛날 주택에서 거실도 없던 방 한 칸에 살던 사람들이 이런 데로 이사를 와?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데 제가 먼저 나섰네요. 형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는 오빠가 워낙 착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저희 바보라서 넘어간 거 아니에요. 형님이 보기에는 형님 동생이 남한테 사기칠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키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그걸 이제 세상이 알아준 거고 그 보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무리 어릴 때는 미운 자식이 있다고 해도 다 커서 자기 일 스스로 잘하고 성공까지 했는데도 그걸 못 믿겠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부모 맞나요? 그게 한 가족이에요. 누나가 자기 동생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떤 동생이 그런 누나 결혼하는데 돈도 1,000만 원이나 보태고 명절이나 행사 때마다 돈을 보낼까요? 그거 제 남편이나 되니까 하는 거예요. 대체 제 남편이 동혁이 오빠가 어머님하고 형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매번 그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부모님은 고개를 떨구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좀 반성을 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신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쨌든 꼼수를 부렸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돈을 번 거 아니야. 그건 틀린 말 아니잖아. 그거 나한테 좀 알려줘. 나는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없어. 니네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야? 같이 좀 벌자고. 누나는 매형하고 성파고 잘 나가는데 150평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살면서 잘 지내잖아. 뭘 얼마나 더 벌고 싶어서 그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 거야? 나 꼼수 부린 적 없어. 남편이 말하자 신우는 입을 딱 다물더니 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알게 된 건데 신우 남편 병원이 경영이 악화돼서 페이닥터 월급도 제대로 못 주다가 빚을 잔뜩 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던 아파트도 팔아야 될 처지였고요. 시어머니도 신우네 형편이 저렇게 됐는데 저희가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항상 딸만 알던 양반이 아들이 딸보다 잘 살게 되는 게 반갑지 않았나 봐요. 그나마 이제 시아버지가 대놓고 저희 편을 들어주시게 됐지만요. 신우네 집안일도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울며 불며 전화를 했어요. 신우네가 망했다면서요. 그동안 고집을 부리고 버티던 신우 남편은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잘못해서 집단 소송을 당했다고 해요. 의료사고라는 게 입증이 쉽지 않은 건데 그동안 신우 남편 평판이 안 좋았는지 한 명이 나서서 시술 잘못 받았다 하니까 너도 나도 자기도 잘못됐다고 나와서 일이 커졌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펑펑 울면서 네 누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엄마가 매형한테 주고 못 받은 돈은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근데 매형네까지 도와주기는 나도 힘들어. 그리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누나는 엄마가 챙길 거잖아. 나는 우리 집만 챙길 테니까 누나는 엄마가 알아서 해.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하는 거 나는 좀 그렇다.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자 핸드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하다 동혁아. 내가 너희한테 너무 소홀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말한 만큼만 약속을 지키고 신우 남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큰 돈을 해줄 여력도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게 서운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연락이 뜸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처럼 거리를 두고 살자고 했네요. 시아버지와는 가끔씩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지만요. 신우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서운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신우는 인생에서 제일 큰 고난을 겪는 중이지만 한마디 위로도 해주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또 만나봤자 저한테 좋은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저는 남편과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신우 상관 않고 저희도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